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부정선거론을 만들고 퍼뜨리고 하는 이들을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붙였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참 노력은 가상해요. 뭔가를 또 찾아내고 거기에서 부정선거의 어떤 자기들 틀을 덮어 씌워서 그럴듯하면은 이게 이제 역시 부정선거다 하고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끊임없이 뭔가의 재료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이 국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또 같은 논리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정열 쌤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5권째 책이 나온 모양입니다. 5권째 이거는 이미 나왔고요. 예. 5권째. 이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없고, 예.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네. 표지도 다 같은 표지지만 실제로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 차이가 나는 것만큼은 네. 그게 조작이다. 그거를 선거별, 지역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조사해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네. 숫자만 있는 거지 내용은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다 1번을 찍는다 이 말의 모양이죠. 1번을 표를 조작했다는 그런 뜻으로 1번을 다 표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조작해서. 네.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 공병호 씨가 하는 주장 보면 조금 저급해서 사실 이렇게 반박을 할 필요성까지 있냐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만 네. 워낙 뭐 공병호 씨가 요즘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난리를 네. 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공병호 씨가 최근에 네. 그 주장했던 이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건에 대해서 공병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병호 씨 주장은 이거거든요. 네. 국외 부재자 투표에도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그 공병호 씨 주장이 엉터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걸 제가 그 지역별로 그냥 대표적인 이제 지역구를 한 개씩 해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은 네. 이제 종로하고 서초갑하고요. 부산은 네. 부산 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대구는 대구 수성갑, 수성, 네. 예, 이렇게 인천연수 쭉. 이제 국외 부재자 개표 현황을 2024년 22대 총선 네. 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종로 같은 경우 40 총선이군요. 예예예 작년입니다. 작년에 종로구의 부재자 투표가 몇 표였냐면 저기 665표입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660. 네. 예예. 665 표. 665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의 종로가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곽상은이죠. 네. 곽상은 그 대 최재형. 예, 최재형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네. 곽상은한테 422표, 네. 그다음 최재형 후보한테 199표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전체 득표율을 보면은 곽상은이가 50.4%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국힘당의 최재형 후보가 43.6%인데 네. 국외 부재자만 보니까 곽상은이 63.5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는 29.9가 나와가지고 네. 많이 차이가 나버리죠. 네. 전체하고 비교해서. 네. 지금 이거 비교하더라도 약 한 13%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게 나는 겁니다. 네. 적게 나는 거고 서초갑 같은 경우도 31.2하고 49.5니까 17% 나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커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네. 내려가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대전 볼까요? 대전 이제 동구 같은 경우 네. 보시면 52.7%인데 네. 26%나 차이 나는 차이가 거죠. 나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20에서 한 30%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국외 부재자 투표율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차이를 보면은 네. 서울은 한 10%, 이제 부산은 한 8%, 호남 지역은 한 2%, 3% 네. 차이 났거든요. 네. 근데 국외 부재자는 그보다 훨씬 더 벌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국외 부재자 선거인 수라 하면 예. 뭡니까? 이제 선거인수라는 건 이게 뭐냐면 네.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국외 부재자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인이 이제 선거인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청인 중에서
실제 투표를 한 사람. 예, 212명 신청을 하고도 그렇죠.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꽤 한 5, 60명여 예,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예. 네.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네. 뭐 일시적으로 나가신 분이 굳이 번거롭게 신청해 가면서 투표를 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충성도가 네. 높지 않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신청하시는 분도 적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해 놓더라도 일부는 지금 투표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이 네. 많죠. 여기에 비중이라 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전체 투표수 중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수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0.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1000표 중에 그러니까 한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외 부재자 전체는 아니군요. 국외 부재자 지금 중에서 신청한 사람. 신청한 사람 277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외 부재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군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신청자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청자 277명이 전체 19만 투표자 그저 선거인 수하고 비교하니까 0.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적은 숫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투표한 숫자를 보니까 0.2%라는 겁니다. 네. 12만 2천 표 중에서 212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외 부재자 투표를 보시면 이렇게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0표, 300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공병호는 조작을 해서 심지어는 국외 부재자 투표 중에서 한 표당 한 표를 민주당 후보표한테 줬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큰 표를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일단 먼저 높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누가 대상이냐면은 제 국민이 대상이 아닙니다. 교포들이 대상이 아니고 교포들은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만 투표가 가능해요. 네. 제 국민은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국외 부재자만 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비례도 되고 지역구도 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교포들이 대상이 아니니까 네. 누구냐면은 해외 일하러 나간 사람. 일시적으로 네. 이제 일하러 가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재원들, 네. 해외 이제 공관원들 네. 이런 분들, 유학생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여행 가신 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되게 안 하시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60대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네. 뭐 60대 이상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극히 미미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재원 같은 경우도 뭐 정년이 넘으신 분들을 주재원으로 쓰지 네. 않았을 거니까. 60대 이상은 5%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대 미만하고 60대 이상의 그 선거인 수를 보면은 얼마 나오냐면 60대 미만이 전체 68%입니다. 전체라 하면 60대 미만이 네. 전체 선거인 수 중에서 68%입니다. 네. 예. 그다음 60대 이상의 선거인 수가 32%입니다. 네. 이게 전체입니다. 네. 전체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은 건데 6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의 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한 60% 지지한다 보고 국힘당은 40% 지지한다 봐. 네, 이건 제한한 숫자입니다. 예. 네.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국힘당의 절대적인 지지가 높으니까 제가 70%를 국힘당 지지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30%만 잡고요. 국내하고 비슷하게. 예. 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됐냐면 전체 유권자 비중이 68% 32%니까 민주당이 50 거의 50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제가 이제 거의 없는데 5%는 보고 60대 미만은 95%를 상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지지율을 보인다 그랬을 때 95%가 60대 미만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전체는 50.4% 나오지만은 국외 부재자 대상은 주로 젊은 층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높다고 보죠. 네. 1차적으로 여기서 벌써 이제 8%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벌어지는 거는 사전투표하고 뭐 그런 것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냐면 국외 부재자 중에서도 60대 미만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외 부재자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청을 언제 하느냐면 선거일 150일 전에서 60일 전까지 합니다.
미리 해야 아이고, 됩니다. 네, 두 달 전에. 이상 전에 해야 돼요.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꼭 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충성도가 높은 그런 유권자가 아니면 잘 하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상정을 했냐면 민주당 후보들의 충성도를 100으로 봤을 때 국힘당 지지자들의 충성도는 50%를 본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미지근할 거다. 그렇죠. 네.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민주당의 국외 부재자 투표의 득표율은 73.38%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23%가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개표 결과도 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사전 투표보다 더 적극성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신청도 해야 되고 그것도 60일 전에 해야 신청을 되고 어떻게 합니까? 뭐 온라인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투표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간 이런 데죠. 그렇죠. 해 공간입니다. 자기가 여행하거나 아니면 주재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으로 가야 그러니까 이제 공간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는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전투표소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사전투표소가 공간에 있어요. 네. 해외 공간에 있으니까 해외 공간이니까 많겠습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직접 자기가 거기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있어요. 네. 신고도 해야 되죠. 네. 투표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번거롭고. 예, 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만 하게 됩니다. 그 정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정도는 차이 날 거라 제가 본 겁니다. 물론 이게 반박은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입니다. 네. 예, 예. 추론해 보니까 예, 예. 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투표를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재국민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 재국민 투표도 또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심지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나와서 18대 대선에서도 대구 지역의 재국민 투표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득표율이. 네. 대구에서조차도. 네. 재국민 투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국민들도 좀 진보적인 성향인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공간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향성이 재국민 투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이번 2022년의 대선,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네. 비례 후보 보면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경향성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이 한다. 네. 재국민 투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도 그렇고. 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이거를 뭐 한 표당 한 표를 더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떻게 아닙니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참 기가 찬 게 네.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외 부재자 투표수를 보면은 여기 139, 246, 209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국외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하냐면은 투표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투표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 해외 공간에서 투표를 하면은 봉투에 넣습니다. 1차적으로. 네. 봉투에 넣고 그걸 또 해석용품에 또 넣습니다. 이중으로 봉인을 합니다. 네. 국외 부재자 투표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외교 행랑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와서 그거를 다시 이제 해당 선거구로 그 선관위 쪽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봉투 2개를 지금 봉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투표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이거 해봤자 무슨 100몇 장, 있겠습니까? 200몇 장, 뭐. 다 해가지고 이러는데. 네. 예? 여기에서 조작을 하는 건 진짜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그러니까 없는 거죠. 우체국에 배달와 있을 때 조작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구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도착했을 때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공병은. 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배달이 되었을 때에 되었을 때 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저. 네. 근데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작범들은 효과도 없는데. 근데 지역 해외 부재자를 조작하려면 거기에 뚜껑을 열어서 그게 해외 부재자는 따로 관리를 합니까? 따로 관리하죠. 아니면 사전 투표에 같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관외 들어서 사전 우리 관외는 예. 해상용 봉투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럼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뚜껑을 열고 당연히 따로 할 겁니다. 넣잖아요. 투표함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내 사전 투표함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국외 부재자 투표함은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거소하고 선상 투표도 따로 있고요. 왜냐하면 개표 결과를 보면은 각각 따로따로 나옵니다. 개표 그렇군요. 결과는. 네, 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따로 거고요. 모아놨을 그렇죠. 거다. 따로 모아놓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뚜껑을 열고 몇 표를 넣어야 되지?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모르죠. 그건 좀. 모르는 상태에서 예. 몇 표를 더 넣어야 되는 거지? 뭐 몇 표를 더 넣는 거는 자기 임의대로 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몇 표 더 넣겠습니까? 여기에 넣어봤자. 여기 이제 246표, 139표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그럼 여기 보시면은 113표가 지금 민주당 후보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조작에 넣으면 몇 표를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겠냐고요. 네. 투표함 다 개봉하고 봉투를 2번 봉인을 하고 또 그 봉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해 공간 이름까지 적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냐 소인까지 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편으로 다시 지역 선관위로 왔으니까 그 등기번호 있어야 되죠.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되죠. 해 공간 소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가서 한 표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사전투표지 하나 두고 조작하는 게 낫죠. 그냥 할 바에야.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사실은 예. 사전투표 조작하는 거에 봉투, 도장이 여러 개가 예. 찍혀야 되고 우편 스탬프도 예. 해외 스탬프를 해 공간 야, 있어야 그 많은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네. 예. 그 한 표, 그거 이렇게 해서 네. 한 표 만들면 얼마나 그 시간과 정력이 들어가. 그 명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맹부는 갖고 있지는 않겠죠. 조작하는데 뭐 굳이 맹부까지는 필요치는 아니,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시카고에서 왔는지, 예. 어디에서 왔는지 그 도장도 다 위조를 미리 위조를 해놔야 해야 되는 되잖아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부를 다 갖고 있어야 안 우체국 도장만 들키려고 그러면 하더라도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죠. 세계적으로 몇 개 예. 포스트가 예. 된다는 예. 지식을 예. 갖고 있어야 예. 위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이제 도장을 위조하고 다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여기 시카고. 자, 도장 여러 개 중에 시카고 빨리 골라봐. 그래서 시카고를 예. 한 장을 더 찍는다. 이제 그는 이제 못하지는 않겠죠. 할 수는 있죠. 그런 작업들을 굳이 하겠냐 이거예요.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전투표지 하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군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예,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국외 부재자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있겠죠. 선관위는 알 수 있으니까 사전에 승인 수단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를 거예요. 이거는 모르죠. 아니면 거기에 그 해외 현지 공관으로부터 예. 비밀리에 연락을 받거나. 예. 아, 그것까지 뭐 하긴 한다 치자고요. 선관위가 짰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이 표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거든요. 봉투가 네. 있으니까. 네, 모르죠. 얼마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야, 이 투표 수혜하고도 맞춰야 되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해봤자. 그럼 그만큼 국힘당 표를 빼야 되는데. 그거는 하긴 힘들죠. 다 개봉을 해야 되니까. 얼마 국힘당 그러니까 다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넣겠죠. 아무리 선거조작범이 바보라 그러더라도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투표소에 몇 표다 뭐 이런 거야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걸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한 표씩 뭐 몇 표당 한 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병호 주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기 수원갑 같은 경우 네. 이제 전체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죠. 민주당이 55, 41.7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 보고 조작한 숫자가 그 차이만큼 조작했다 이렇게 그건 이야기하는 너무하다. 거죠. 그건 너무하다. 네. 이 답니까 이제? 예, 이게 지금 이제 지역별로 한 지역구만 제가 선정해가지고 이제 뽑아본 겁니다. 표본들. 네. 예, 뽑아보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거밖에 숫자가 안 나와요. 이 숫자가.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조작한들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겠냐 이거죠. 네. 예. 잘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병하고 놓치는 거 그거거든요. 네. 국외 부재자 투표자가 누구냐? 그건 60대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없다. 60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은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네. 이게 뭐냐면 그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나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네. 표본 집단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사전하고 네. 당일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득표율도 차이가 나는 거고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의 대상도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들하고 집단이 달라요, 전혀. 여기는 60대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는 60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표본이 분명히 달라요. 네. 표본이 다르면은 득표율도 달리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공병호는 똑같이 역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집단이니까 표본이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집단이 아닌. 분명히 저거는 아닙니다. 보시면 예. 투표자 구상이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현지법인, 근무회사원이거나 유학생이거나 외교관이거나 해외 출장자. 야, 이- 저는 분들은 네. 60대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당일 투표하는 사람들하고 표본이 다릅니다. 다르면은 결과도 달리 나와야 정상이죠. 만약에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그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그거야말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공병원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예. 그겁니다. 이제 오늘 하는 요구거든요. 국외 부재자 네. 투표 이렇다는 겁니다.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이제 사전 신청도 해야 되고 네. 공간을 직접 그 사전 투표소가 있는 공간을 직접 방문해서 투표를 해야 네. 된다니까 저게 엄청나게 번거롭고 또 돈도 많이 드는 네.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 아까 말씀드린 유학생들, 주재원들 이 네. 대상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시는 분들은 또 정치적 관심도도 높고 네. 그다음에 지금 주로 이제 진보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조금 국외 네. 부재자 투표의 신청도 많이 하고 투표를 많이 하는 네. 이해됩니다. 그런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저게. 네. 그거를 지금 부정선거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넌센스라는 이야기죠. 네. 예. 지금 공병호의 국외 부재자 투표의 조작 주장은 네. 저 대충 반박이 됐죠. 네. 이해가 되셨는지 정리가 모르겠습니다. 됩니다. 네. 예.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 이게 그겁니다. 이제 60대들은 아, 네. 그거군요. 그겁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이게 네. 이 지금 세대가 국외 부재자에서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네. 국외 부재자 그렇군요. 득표율은 네. 국힘당 득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그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예, 뭐 설명은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